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 중에 며느리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딸을 두신 분, 혹은 본인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 이 영상까지 흘러들어 오신 분, 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할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입 밖에 내기 어려웠던 말들, 오늘만큼은 제대로 꺼내볼 겁니다. 며느리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요. 처음에 다들 머뭇거렸어요. 눈치를 봤어요. 아, 뭐 다 좋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진짜로요. 솔직하게. 그때부터였어요. 말문이 터진 게 10년 넘게 참았던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요. 근데 집에 오면 매번 울었어요. 30대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숨이 막혀요. 40대 며느리는 말없이 웃다가 끝에 이 말을 했어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시어머니한테도. 그 말이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들고 시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요.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며느리들의 하소연 영상도 아니에요. 이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예요. 며느리들이 말하는 진짜 시어머니 기준 7가지. 끝까지 보시면요. 며느리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준. 선 넘지 않는 사람. 며느리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있어요.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선이라니. 가족 사이에 선이 어디 있냐고. 근데 더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어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 없이 집에 오셨대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아들이 보고 싶으시겠지 하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4번, 5번이 되니까 저는 제 집인데 제 집 같지가 않았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는 항상 긴장 상태였대요. 언제 초인종이 울릴지 모르니까. 또 다른 며느리 B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냉장고를 여세요. 왜 이게 여기 있어요? 이건 저기 놓아야죠. 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 옷은 왜 이걸 입혔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쌓이면요.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딜 가도 감점받는 학생 같았어요. 시어머니들은 이해해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더 잘 살았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도 방법이 틀리면 상처가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침범이에요. 며느리들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우리 집 살림은 제가 할게요. 이 3마디예요. 이 3마디가 지켜지는 집에서는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시는 날을 기다린대요. 기억하세요. 가족 사이에도 선이 있어야 해요. 그 선은 냉정함이 아니에요. 그 선은 서로를 오래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리예요. 두 번째 기준. 아들 편만 들지 않는 사람. 이거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아들 편만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C씨는 결혼 7년 차예요. 남편이랑 싸우면 시어머니한테 꼭 연락이 온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이 좀 참아요. C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힘든데 나는 누가 내 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눈에는 내 아들만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낳고 키웠으니까.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요, 며느리도 그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해요. 며느리가 그 집에서 설 자리가 없으면요. 아들도 결국 힘들어져요. 며느리 D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딱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네. 미안해요, 며느리. 딱 한 번이요. 그 한마디를 평생 기다렸는데 끝내 못 들었대요.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며느리 E씨는 시어머니를 이 세상 최고의 어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요. 한 번은 남편이랑 크게 싸웠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잘못했어. 가서 사과해라. 그 말 한마디로 이 씨는 그 시어머니를 평생 마음에 품었대요. 아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며느리를 아끼는 거예요.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이 행복하거든요. 세 번째 기준. 말을 들어주는 사람. 며느리들이 세 번째로 많이 한 말이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F씨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힘들었대요.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대답이요. 다들 그래요. 나도 그랬어. 그냥 참으면 돼. F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대요.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줬으면 했어요.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됐는데. 우리 세대, 특히 시어머니 세대는요. 참는 걸 미덕으로 배웠잖아요.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해결책을 줘요. 참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며느리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귀예요. 며느리 G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내 얘기 들어주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밥 먹으면서 요즘 어때요? 하고 물어봐 주시고 제가 말하면 고개 끄덕여 주시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 어때요? 이 네 글자가요. 어떤 비싼 선물보다 어떤 거창한 말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번째 기준. 비교하지 않는 사람. 이건요. 며느리들이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냥 힘들다는 표정이 아니라 지쳤다는 표정이었어요. 옆집 며느리는 명절에 이것도 하던데. 친구 며느리는 이런 것도 잘 챙기던데. 우리 동서는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 H씨는 10년 넘게 이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했어요.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니까요. 비교는요. 상대방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비교는 상대방을 작게 만들어요. 비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 메시지가 쌓이면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며느리 I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를 누구랑 비교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하셨대요. 우리 며느리는 우리 며느리야. 남이랑 비교할 게 없어. 이 말 한마디가요. 며느리를 평생 가족으로 묶어두는 말이에요. 비교하고 싶을 때요. 딱 한 번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며느리가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작아질까? 답이 나오면 입을 닫으세요. 다섯 번째 기준. 손주를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 이 항목이요.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나왔어요. 며느리 제이 씨는 결혼 5년 차, 아이가 둘이에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 교육 방식에 다 개입하세요. 손자가 불쌍하다는 말로 저를 설득하려 하세요. 제가 뭔가 거절하면 아이한테 직접 얘기해서 아이가 저한테 때를 써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아이를 사이에 두고 편 가르기를 당하는 느낌. 내 아이한테서 소외되는 느낌. 며느리 K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손주를 예뻐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손주를 통해서 저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시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면 안 해요. 손자는 내가 예뻐하면 되고 키우는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이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 L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개입 안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자주 데려갔어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아이러니하죠? 개입하지 않았더니 더 자주 보게 됐어요.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놔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며느리가 편하게 데려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6번째 기준. 며느리의 원가족을 존중하는 사람. 이 이야기 하기 전에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결혼할 때요.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며느리도 똑같아요. 며느리 MC는 명절 이야기를 했어요. 명절이 되면 항상 시댁 먼저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친정은요 항상 뒤에요. 잠깐 들르는 것도 눈치 봐야 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그분이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며느리는요. 결혼하면서 자기 가족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 이별이 얼마나 아픈 건지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그 원가족마저 눈치 보게 되면요. 며느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며느리 N씨는 이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면 어서 가봐요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요. 명절에 친정도 챙기라고 오래 있어도 된다고 하세요. 그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대요. 며느리 친정이 행복해야 우리 며느리가 행복해요. 이 말이요. 며느리 N씨는 이 말을 들은 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불렀대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머니로요. 7번째 기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기준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기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뒀어요. 며느리들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뀌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바뀌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른한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들이 원하는 건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달라지려는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며느리 O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저는 조금 힘들어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면서요. 그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면 며느리 P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잘 몰랐네. 앞으로 신경 쓸게. 딱 이 말이었어요. P씨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대요. 고쳐주셔서가 아니에요.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변화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몰랐네. 이 한마디가 변화예요. 앞으로 신경 쓸게.
이 한마디가 변화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바뀌기 싫어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바뀌기 싫다는 마음과 바뀌려는 마음 사이에서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해요. 7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지?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대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도 알아. 나도 배우는 중이야. 그 며느리는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자, 오늘 7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1번, 선 넘지 않는 사람. 2번, 아들 편만 들지 않는 사람. 3번, 말을 들어주는 사람. 4번, 비교하지 않는 사람. 5번, 손주를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 6번, 며느리의 원가족을 존중하는 사람. 7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때요? 이 중에 나는 몇 개나 해당되나요? 아니면 내 시어머니는 몇 개나 해당되나요? 숫자 세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처음은 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핏줄이 아니에요. 법으로 묶인 사이예요. 법으로 묶인 사이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양쪽 다. 근데요. 그 노력의 시작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요즘 어때요? 내가 잘 몰랐네. 고마워요. 이 세 마디가요. 10년 묵은 벽도 허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요. 시어머니를 비판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했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요. 시어머니가 계신 분, 오늘 며느리한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요즘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느리이신 분, 오늘 시어머니한테 생각나는 좋은 기억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기억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게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거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한 분만 나눠주세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힘든 세상이잖아요. 같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